좀 더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레고만 있다면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창의성을 좀 더 담보해서 레고형 인간이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포인트를 얻어서 레고형 편집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소재를 모읍니다. 레고를 여러 가지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긁어 모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레고를 쌓는 거죠. 만드는 거죠. 구조화 작업이라고 해요. 구조화 작업을 거친 상태에서 레고는 좀 더 유연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넣었던 거를 뺐다가 다른 것을 껴보고 다시 위치를 바꿔보고 이런 편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꾸준히 거치면서 제가 어떤 노트, 어떤 기획, 어떤 구성 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 모으기에서 앞에서 봤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처리,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다양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은 상태, 내가 수시로 미디어를 접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처리한 상태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걸로 한 번 더 추리는 다양한 이제 작업들, 다양한 미디어 읽기나 이제 수학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치고 그것들을 흐름도나 로직 트리, 마인드맵 등등의 방법으로 구조화를 이제 하고 성을 만드는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유 노트 정리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이유가 가수 아이유가 아니라 I, 나, 유, 너. 그래서 나와 너를 분리한다.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생각해 본다.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영화든 책이든 어떤 논문이든 그 작품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 이런 거 거치기 전에 그 메시지 자체를 핵심 메시지 그대로 한번 내가 찾아보고 그대로 정리해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해석하고 판단해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한번 필사해 보는 거. 어떤 구절이 있으면 몇 페이지에 그 구절을 내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보는 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작품에서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최대한 그대로 한번 수용해 본다라는 태도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용한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작품의 메시지를 그대로 두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과 토론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할 때도 나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한다면 실제로 독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토론하면 노트를 반쪽에서 내가 토론 전에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상대방 이야기는 다음에 적고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평론가나 이런 리뷰를 볼 때도 내가 한번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혼합되는 경우가 많고 또 조금은 권위 있는 타인에 대해서 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걸 메인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낱개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호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생각과 5년 후의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 이 작품의 메시지와 나의 생각과 상대방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를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책을 읽어도 내 생각을 막 접목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 내 멋대로 이제 나의 필터링을 거쳐서 해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자기 편향성만 강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분별해서 나눠보도록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걸 읽고 작품의 메시지를 한번 내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2025년에 티핑 포인트 10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 대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수용해요. 내 어떤 편견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작가는 책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꼭 다 변해야 되는가? 내가 스스로 좀 조절을 하면 안 되나? 난 아직 아날로그가 좋은데 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읽다가 또 저런 소리야, 저런 소리 안 들어 읽다 말 수도 있고, 나에게 마음에 드는 부분만 편협하게 취할 수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리뷰나 진짜 실제 토론을 같이 해서 만나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차피 지금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갸우뚱하게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메시지, 나의 생각, 상대방의 생각을 이제 같이 봤을 때 좀 내가 변화를 거부했던 게 좀 내가 귀찮고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나의 삶에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수님과의 이제 수업이던 내 주변 사람과의 뭐 조별 과제건 토론이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서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을 나눠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얻을 게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뭐 논문을 쓰고 할 때 많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이제 많이 다시 들어봤는데 제가 독서 모임을 했을 때 열심히 정리했던 것과 제가 녹음을 해서 들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꼼꼼히 후기를 쓴다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필터링, 아까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거쳐서 나의 편집, 구성을 거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좀 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기록에 대한 강조를 했을 때 저만의 정리법을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뭐 책이나 영화 보고 한마디를 남겨야지 라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늘어서 한마디도 내용에 대한 한마디와 감상에 대한 한마디 나눠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난 추천 대상, 시야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떠올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이나 작품, 미디어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내면화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각 잡고 막 감상문을 쓰거나 리뷰를 쓰기 귀찮을 때 저는 항상 내용, 감상, 추천 대상, 이미지 내면화를 딱 5개를 카테고리로 미리 작성해 놓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채워 넣어요, 살을. 그러면 귀찮을 때는 5줄만으로 끝내기도 하고, 시간이 더 있을 때는 뭐 인용 문구나 내 감상을 더 적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미디어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만의 툴을 하나 가지고 내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리뷰법을 하나 가지면 좋고, 저는 이 5가지, 그래서 책의 내용, 그리고 나의 감상을 구분하고, 그리고 나 외에 타인에 대한 추천 대상, 그리고 나의 이제 운해를 이용한 이미지,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내면화, 5가지 정리법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입체적 정리법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문학작품을 이해할 때 작가론, 그리고 시대 배경, 그리고 작품 자체로 이해하고, 그리고 독자이고 효용론, 이렇게 나눠서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더 꼼꼼히 본다고 했을 때 작가의 삶이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살펴보고, 또 이 작품에 나오게 된 배경, 시대적 배경이나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발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고, 또 작품 자체로 해서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꼼꼼히 작품 자체에 집중해서 따져보고,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나의 주관적인 감상,
그리고 나의 내면화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배경, 작품, 독자로 보면 굉장히 하나의 작품을 시야를 넓게 확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어떤 미디어 작품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정보든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 굉장히 얻는 게 많으실 거예요.